불륜. 아들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3년간 몰래 만나온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가족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당장 나가.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짐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 조용히 지켜보던 시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열쇠고리 하나. 가기 전에 이것만 받고 가거라. 며느리는 어리둥절하게 열쇠고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 열쇠고리의 의미를 알게 된 며느리는 충격에 빠집니다. 70대 시아버지가 준비한 마지막 교훈.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박정호 70세입니다. 아들 민수는 40세, 며느리 수지는 38세입니다. 둘은 7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부부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았고 제 눈에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4년 차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외출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 친구 만나고 올게요. 또 나가니? 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라서요. 한 달에 한두 번이던 외출이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눈치를 못 챘습니다. 회사 일에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자꾸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집에 돌아오면 핸드폰을 치웠습니다. 혹시 의심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24년 9월 15일 토요일, 민수가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친구 만나고 올게. 수진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요새 친구 자주 만나네. 응, 오랜만이야. 저녁 전에 올게. 수지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누워 TV를 봤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고 간 것입니다. 민수가 확인했습니다. 자기야, 어디야? 벌써 30분 기다렸어. 뭐야 이게?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봤습니다. 자기야라는 호칭, 며느리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 숫자였으니까요. 핸드폰이 열렸습니다.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기야, 오늘 보고 싶어. 나도. 어제 꿈에서도 봤어. 우리 언제 떠날까? 조금만 더 기다려. 이혼하면 바로 떠나자.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민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3년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다른 남자와 만나왔던 것입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함께 여행 간 사진,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 이 여자가 민수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2시간 후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밝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선 민수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가 들고 있는 것, 자신의 핸드폰이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야? 민수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남자와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그게 3년이야? 3년 동안 날 속였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들어봐. 오해야. 오해? 이게 오해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호텔에서 찍은 사진이 오해야? 이혼하면 떠나자는 메시지가 오해야?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나가. 민수야, 제발. 나가라고. 민수의 고함에 집안이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부부간의 문제였으니까요. 짐 싸서 나가. 지금 당장. 민수가 방으로 들어가 수진의 옷가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수진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용서? 3년을 속인 너를 용서해. 민수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수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30분 안에 나가. 안 그러면 짐 다 버린다. 민수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화장품, 개인 물품들. 7년간 함께 살았던 집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수진아,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버님.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앉아봐. 네. 수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나오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수진아, 왜 그랬니? 제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민수가 얼마나 힘들겠니?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남자, 정말 사랑하니?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처음엔 그냥 외로웠어요. 민수 오빠는 매일 회사 일로 바빴고, 저는 집에서 혼자. 그러다 회사 동료를 만났고,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알아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그냥 사라지고 싶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갔어? 민수야, 말하지 마. 나가. 민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7년간 살았던 추억들, 함께 웃었던 시간들, 모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잘 살아요.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였습니다. 수진아, 제가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잠깐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작은 열쇠고리 하나였습니다. 은색 금속으로 만들어진 낡은 열쇠고리. 이게 뭐예요? 수진이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가기 전에 이것만 받고 가거라. 아버님, 저는 받아. 나중에 필요할 거야. 저는 수진의 손에 열쇠고리를 쥐어줬습니다. 수진은 열쇠고리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는 평범한 열쇠고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은 몰라도 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감사합니다. 수지는 열쇠고리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걸 주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서. 무슨 의미인데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수진이도 너도. 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민수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술을 마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민수는 울었습니다. 40세 어른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시간이 약이야, 민수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까요? 잊혀지지는 않아. 하지만 아물 거야. 그리고 너는 다시 일어설 거야. 넌 강한 아이니까. 민수는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바람을 피웠던 그 남자는 수진이 이혼하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미안, 나 사정이 생겨서. 연락하지 마. 단 한 통의 문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수진은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는 수진을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재미였던 것입니다. 결혼한 여자와의 스릴 넘치는 불륜이 이혼까지 하고 나오자 부담스러워진 것입니다. 수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 가족, 집, 안정된 생활, 그리고 자존심까지. 왜 내가 이렇게 됐지? 밤마다 수지는 후회했습니다. 민수 오빠를 떠올렸습니다. 착했던 남편, 바빴지만 자신을 사랑했던 남편. 내가 미쳤었구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어리석게 버렸는지. 어느 날 수지는 이사짐을 정리하다 발견했습니다. 낡은 가방 안주머니에서 뭔가가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열쇠고리였습니다. 3년 전 시아버지가 주었던 그 열쇠고리.
이게 여기 있었네. 수지는 열쇠고리를 손에 들었습니다. 은색 금속, 작은 열쇠 모양. 특별해 보이지 않는 열쇠고리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락처 010XX. 열쇠고리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전화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수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3년간 이 열쇠고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화를 해봐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시아버지는 왜 이 열쇠고리를 줬을까? 이 전화번호는 누구의 것일까? 수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뚝, 뚝.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누구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3년 전에 이 번호가 새겨진 열쇠고리를 받았는데, 박수진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기다렸다고요? 네. 박정우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수진 씨가 연락할 거라고. 박정우. 시아버님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수진 씨,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한번 오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데요? 전화로는 어렵고요. 직접 뵙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지는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의 큰 빌딩 15층. 박수진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신사였습니다. 박정우 어르신께서 3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시아버님이요? 네. 그리고 이것을 맡기셨습니다.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박수진 앞으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열어보시겠습니까?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그 열쇠고리를 찾았다는 뜻이겠구나. 3년이 걸렸구나. 아니면 더 걸렸을 수도 있겠지. 먼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민수를 배신한 것, 우리 가족을 아프게 한 것,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너도 그랬을 뿐이야. 다만 그 실수의 대가가 너무 컸을 뿐. 수진아, 지금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힘들지? 후회하고 있지? 그럴 거라 생각했어. 네가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그저 외로웠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 이제 나는 너에게 두 가지를 주고 싶다. 첫째는 용서, 둘째는 기회.
용서는 이미 했다. 내가 이 편지를 읽는 순간부터 너는 용서받은 거야. 나로부터. 기회는 이제부터야. 변호사님께 부탁해 놓은 게 있다. 자세한 건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실 거야. 수진아, 인생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아니, 일어서야 해. 그게 진정한 책임을 지는 거야. 자포자기하는 게 책임이 아니야. 다시 일어서서 제대로 사는 게 책임이지. 힘내라, 수진아. 넌 할 수 있어. 박정호. 편지를 다 읽은 수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 3년간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후회, 미안함, 그리고 감사함. 변호사가 조용히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진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정호 어르신께서 남기신 게 또 있습니다. 뭔가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께서 수진 씨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저를 위해요? 첫째, 직업훈련 지원금입니다. 1천만 원. 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 씨가 다시 일어서려면 기술이 필요할 거라고. 이 돈으로 원하는 교육을 받으라고. 시아버님이 저한테. 둘째, 소액 창업 지원금입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이요? 교육을 마친 후 창업을 하고 싶다면 이 돈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셋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요? 이 돈을 받으려면 매달 한 번씩 어르신께 근황 보고를 해야 합니다. 아직 시아버님이 살아계세요? 네, 건강하십니다. 수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짓을 했는데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수진이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수지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 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님께 전화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 만에 듣는 목소리. 아버님, 수진이에요. 수진아, 편지 받았니? 네. 아버님. 수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알아. 이제 그만 울어라.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까지. 너도 우리 가족이었잖니. 7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하지만 저는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앞으로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수진아, 다시 시작해라. 제대로. 네. 네, 아버님. 그리고 나중에 한번 밥 먹자.
내가 잘 살고 있는 모습 보고 싶구나. 네, 꼭 그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수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3년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용서, 그리고 기회.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준 1천만 원으로 제과제빵 학원을 다녔습니다. 6개월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어서 2천만 원으로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습니다. 10평짜리 작은 가게. 하지만 수진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가게 오픈했어요. 수지는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지. 아버님, 꼭 한번 오세요. 제가 만든 빵 드시게요. 그래, 곧 갈게. 일주일 후, 시아버지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수진아, 가게 예쁘구나.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수진은 직접 만든 빵과 커피를 내왔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시아버지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수진아, 많이 달라졌구나. 네. 표정이 밝아졌어. 눈빛도 살아있고. 아버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시아버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자랑스럽다. 아버님, 5년 전 내가 집을 나갈 때 열쇠고리를 줬지? 네, 기억해요. 그 열쇠고리에 담은 의미가 있었어. 무슨 의미요? 열쇠는 문을 여는 거잖니. 네. 나는 너에게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준 거야. 새로운 인생의 문. 아버님. 그리고 넌 그 문을 열었어. 스스로.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잘 살아라, 수진아. 행복해라. 네,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후로도 시아버지는 가끔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빵을 사고 커피를 마시며 수진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마치 친딸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민수 오빠는 어떻게 지내요? 민수, 잘 지내지. 재혼했어. 그렇군요. 좋은 사람 만났어. 이번엔 정말 행복해 보여. 다행이에요. 수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민수에게 미련이 없었습니다. 미안함은 평생 남겠지만 그를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도 좋은 사람 만나. 아직은요.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 천천히 해. 인생은 길어. 네, 아버님. 지금 수진의 가게는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입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빵을 구워 팝니다. 손님들은 수진의 밝은 미소를 좋아합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수진은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읽어낸 삶이기에 과거의 실수는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책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준 열쇠고리. 지금도 수지는 그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가게 열쇠에 달아서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나는 용서받았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다. 인생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다면, 그리고 스스로 그 손을 잡는다면, 수진이 그랬던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